질문을 이제 받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무슨 질문이 올라 있느냐 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언을 해야 할 사람이 말을 바꾸는 못된 짓을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요? 이런 일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물은 맞추면서 네가 그때 뭐 무슨 말 했잖아. 그래서 맞아, 내가 정의서있게 가서 만나가지고 뭐 몰라, 뭐 듣지도 못해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법정에서 또 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되지 않느냐. 이 이제 질문에 숨어 있는 뜻은 이런 사람이 벌을 받든지 이런 일이 절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왜? 위증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을 쓰는 사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사례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실을 위증한 과보, 사실을 위증한, 속여서 거짓을 말한 과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다 보니까 경전을 이렇게 여기저기 쭉, 저는 경전을 쭉 매일같이 경전을 여기저기 쭉 봅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교훈될 만한 말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다시 책을 찾아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우경의 장자 무의목설품이래요. 장자 현우경의 무의목설품. 요 이제 제목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하고,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이 계실 때란 얘기예요. 이제 그때에 사바티라고 하는 나라에 그 부자가 살았다 그래요. 근데 아주 엄청난 부자인데 딸만 5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됐냐? 이제 가장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장이 아버지죠. 아버지 가장이 죽고 아들이 없을 때는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을 시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전부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딸만 5둔 집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사바티의 왕이 관리를 보내서 재산을 귀속해야 되는, 나라에 거둬들일 조치로 이제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재산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5딸이 왕에게 진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저희 집에 딸만 해서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재산을 나라에 전부 귀속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압니다. 저희들도. 근데 어머님이 지금 임신 중이라, 지금 동생을 낳게 됐는데, 앞으로 동생을 낳을 때가 됐는데, 동생이 딸일지 아들일지, 지금은 뭐 다 알지만 옛날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미리 다 이제 이제 병원에 가서 보고 아들이다 딸이다 뭐 사진까지 찍고 관리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옛날에는 모르니까 와한테 진정을 넣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임신 중이니까 애가 날 때까지는 재산을 전부 귀속시키는 걸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맞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희 어머님이 애 날 때까지 기다려 줄게.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몸이 이제 경전의 현우에 두루뭉술이라고 나와요. 몸뚱이가 두루뭉술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은 있으나 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현우경에 이제 그 품에 무슨 품이냐면, 장자, 없을 무자, 귀자에다 눈목자, 또 설, 그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와 눈과 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자 무, 없을 무자서 이목설품 그래요. 그러니까 두루뭉술이 되는 애를 낳, 뭐 보게 같은 이제 애를 낳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애를 낳는데, 근데 남근은 또 있어요. 그냥 남자 판명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희한한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남근이 있으니까 남자로 인정이 돼 가지고
아들이 있으니까 재산을 몰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이 그걸 보고 그래 남자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귀속시킬 수가 없구나. 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눈이 없고 귀 없고 이건 여기 지금 상관할 게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그것만 따지니까 가져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재산 몰수하는 걸 중지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둘이 뭉술이한 눈도 없고 뭐 귀도 없고 혀가 없는 이런 아들 덕분에 딸 5이 어머니하고 잘 살다가 얼마 있다 큰 딸이 결혼했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큰 딸이 남편 대하기를 아주 얼마큼 걱진이 대하는지 하다못해 하인이 주인 어른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냥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정도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는 부인들이 대접을 잘 받고 부인한테 뭐 돈도 줘야 된다, 또 장식품도 줘야 된다. 그 이제 선생경이라든지 그런 경에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부인한테 대접을 잘해라. 근데 오히려 하인이 주인을 모시듯이 남편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다는 게 소문이 근방이 전부 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게 잘 모셨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참 이상하다.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까지 쭉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쭉 봤더니 저희 집에 딸이 5이 있었어요. 그 딸이 5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재산을 전부 나라에 귀속시켜서 뺏길 입장이 돼 있었는데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혀도 없는 그런 아들이 하나 동생이 태어난 덕분에 재산을 유지하고 우리들이 잘 살고 있고 시집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먹고 살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남동생 덕분입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귀한데 우리 신랑은 남편은 모든 게 그냥 빼놓으시 다 잘 돼 있고 내 동생처럼 무슨 뭐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잘 되는 분인데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 여자인 나로서는 도저히 쫓아가서 옷을 만큼 존경스러운 그런 입장인데 그 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쭉 얘기를 실제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 그러니까 남편 대접을 잘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자꾸 퍼지고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가 이 집안에 이런 아들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다 아시니까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쭉 여러 사람이 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사정 얘기를 하고 부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응?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전생에 있었던 얘기들을 이 딸부잣집 두루뭉술이 이제 아들을 낳은 이 집의 전생담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게 현우경 경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옛날에 이제 그 형제가 살았대요.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형제가 살았는데 형이 하도 정직하고 착실하고 남에게 베풀기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정이 많아서 모든 사람의 그 존경의 대상이 됐으니까 이 나라 왕이 이 사람을 재판관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서류를 쓰고 그런 게 없었대요. 지금 와서 차용서 쓰고 무슨 뭐 공증도 받고 이러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고 그냥 말을 하면은 이 재판관 앞에 가서 이제 정인을 서가지고 재판관이 인정해주면 그걸로 이제 사실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예? 그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가리는 거지, 예, 이제 형이. 근데 이 아우가 이제 형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우가 상인한테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다 그래. 그 제가 자세한 얘기 나오면은 뭐 외국으로 뭐 보물을 캐가 돈을 벌러 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네? 돈을 빌려주면서 이 이제 재판관의 동생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재판관은 조카가 되는 거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이 차용 증서라든지 증서가 안 썼으니까,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님한테, 형님이 재판관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제가 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제가 혹시 유골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죽는다든지 사고가 난다 그러면 저희 아들한테 이 채권 채무관계를 이제 승계할 수 있게끔 이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돈 빌려주는 돈 뭉태기도 보고 다 인정해. 그렇게 하겠노라고 재판관이 형이 아주 확신을 쓰게 보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상해인 외국에 나서 돈을 벌러 가서 몇 년 후에 왔는데 그동안에 이 동생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또 이 묘하게 들리니까 이 걸로 되려고 하는데 묘하게 되려고 하니까 동생이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되는, 그러니까 재판관 조카지, 이제 아들이지. 돈 빌려준 사람의 아들이 돈 받을 사람한테 몇 번 봐도 얘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냥 이제 되려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 거지. 재판관 앞에서 정의는 섰는데 보증을 받았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조카가 저 스스로 갚을 때를 받았더니 갚질 않는 거예요. 어린 조카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 돈을 저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죽은 데다가 또 얘기도 안 하고 있다 벼랑간에 얘기를 하니까 버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관만 구워 삶으면은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건 재판관을 구워 삶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재판관을 직접 구워 삶으면 힘들 테니까 부인을 뇌물을 줘가지고 부인의 마음을 돌리게 해서 부인이 재판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 일이 없던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흉계를 꾸민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재판관 부인을 찾아갔어요. 보석을, 또 인도 그쪽 사람들이 보석을 이렇게 좋아했대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하면서 보석을, 푸향처럼 보석. 그 돈에 이제 10분의 1, 몇십 분의 1만 될 만큼이래, 그 돈이. 그 돈을 그만큼 많이 빌려갔다는 거지. 그걸 갖다 이제 갖다 바치고, 그 재판관 부인을 바치고, 이거를 가지시고, 사실은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관인 당신 남편이 그거 아니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니까, 그 대신에 이 희귀한 목걸이고, 또는 귀걸이고, 반지고, 이 장신구를 제가 드릴 테니, 이것도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그래서 남편을 구워 삶아서 어떻게든지 그 없는 걸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꾸 재촉을 한 조카는 자기 아버지 죽었으니까 쫓아가서 돈을 줘야 우리도 살 거 아닙니까? 왜 빌려간 돈을 안 주세요니까, 그 이제 돈을 빌려갔냐고 딴쪽을 피는 거요. 재판관한테 먼저 확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증인도 받고 그랬더니 아니다 증인 받고 그럼 좀 물어봐라 나중에. 그래갖고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남편한테 졸라대는 거예요. 여보, 그거 당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빌려간 거 없다고 해주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보석도 주고 반지도 주고 목걸이 주고 팔찌 주고 막 줬는데,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생기는데, 당신 그래야 그거 그렇다고 인정해줘. 돈 빌려갔다 인정해줘. 조카님이 당신한테 10원 줄 거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이 이제 재판관이니까, 양심있는 재판관, 나 그런 건 도저히 못해. 아니다,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딱 잡아 댔다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재판관의 부인이 자꾸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차일피 미뤄지니까 이제 빚 갚을 사람은 다른 보물을 더 갖다 주는 거야. 더 갖다 주고 어떻게 이게 돼야 되지. 결과를 못 맺어내십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냥 또 보석을 또 받은 거야. 받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증거, 나 이런 거 보지도 못하고 듣도 못한 걸 본 보석이라 당신 못 사주는 걸 사줬으면은, 그러면 좋다. 내 청 하나 이거 못 들어주면은 당신 것다고 치면 깎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 돈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걸 안 들어주면은 나 죽어버리겠다 그냥. 그 대신에 재판관의 아들이, 나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야. 딸 몇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나 걔하고 같이 아들내미하고 나같이 죽을 거라고 협박 공갈을 막 하는 거야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법이라는 게 그 이 나라 법이, 예?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왕에. 자 재판관 입장 자기는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러지 못해. 아니 죽는다고 날뛰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아들놈 데리고 죽겠다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죽겠다는데. 그러면 자기네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알았다고, 어?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놈 돈 빚준 조카놈하고 같이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해봐라. 그게 뭘 진정을 하고 자꾸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걔 조카. 아니 전에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니 큰아버지께서 재판관으로 저한테 확인을 해주셨어, 정의를 서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 그런 일 없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딴 척을 피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지. 그 어린 조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빚줄 놈은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보석 조금만 부인한테 사다 주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이 뒤집혀졌으니까 얼마죠. 그거 보라고 내가 뭘 했더냐고 또 딴소리하고 똥똥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으니까, 이 과보로, 그러면 이제 전생의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재판관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생에 이런저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집에, 아니 그래서 이 생에 태어나서 딸만 5 낳고 위증한 과보로 몸이 두루뭉술이한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생에 와서. 근데 돈이 많은 거는 전생에 복을 또 베푸는 복을 많이, 그 전생에 복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돈은 조금 부자로 살았지만은 아들을 그렇게 낳게 됐다. 전생에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두루뭉술한 아들로 태어났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재판관이 두루뭉술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햇바닥도 없는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요, 순현보 있고 순후보, 순후보, 순생보, 그렇게 4가지로 사실 부정기적으로 오는 게 있고, 분명하게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보가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생이 아니면은 현생이나 또는 그럼 다음 생이든지 또는 부정기적으로 인연이 맞아질 때 가면은 과보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생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사람 그래요? 저 도둑놈 같은 날동도 같은 거 갖고 강도 같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어찌 잘 사냐? 근데 그 전생에 이제 지은 복이 있으니까 잘 살 거지. 그러면 이 생이 아니면은, 다음 생 아니면은 그 다음 생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게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니까, 괜찮으니 생각하고, 그러면 아니 아무 데 가도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질문했던 것은 결정의 순간에 정인이 해야 할 마땅한 말을 하지 않고 억지로 꾸며대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이 일을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벌 받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벌 받으면은 현욱에 나오는 분명한 얘기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맞으면.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 자체가 안 좋은 거죠, 우선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물은 마시는 가서라도 좀 잘한다고 또 엉뚱한 얘기하고 이제 다른 비유 마시냐고 또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그 숨어있는 뜻을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상당히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절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는 데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마치면서 밑에는 개성을 한번 읊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승. 감사합니다.